네, 6번 해설해 볼게요. 1번. 내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에 차지한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외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내국인 대상 전체 매출에서 얘 각각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외국인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냐고 물었는데, 이거는 돌려 말하면 그냥 이 매출액의 순위를 보라는 말이랑 똑같죠. 어차피 모수는 공유가 되기 때문에 내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이라는 거는 이거의 합으로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액의 순위가 이제 내국인 대상이 클수록 외국인 대상이 크냐, 이렇게 물은 거랑 똑같습니다. 순위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제가 기본 강의에서 항상 말하듯이 먼저 1, 1꼴꼴 1등이 1등인지 꼴등이 꼴등인지 보라고 했죠. 내국인 대상은 쇼핑업이 1등이에요. 외국인 대상도 그래요. 근데 내국인 대상의 꼴등은 여행업이에요. 외국인 대상업에서는 여행이 꼴등이 아니에요. 운송업이 꼴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내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 중에 식음료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하이다. 내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 중에 이 매출액 중에 식음료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하이다. 이 전체 매출액이 안 나와 있고 더해야지 구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식음료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식음료업과 나머지의 관계성을 보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음료업이 40% 이 식음료업이 나머지의 40%가 안 되면 나머지는 전체의 60%를 넘는다는 얘기죠. 전체가 100이니까 얘가 40이 안 되면 나머지는 60%를 넘는다는 얘기니까 기준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나머지 5개의 합이 이 나머지의 합이 이 식음료업의 1.5배 이상인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식음료업이 100만이니까 나머지는 일단 가볍게 150만을 넘는지 먼저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첫째 자리부터 보면 100만 1 하고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자리로 가서 9, 3 이렇게밖에 안 가니까 이거는 150만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기준을 150만으로 잡아야죠. 그래서 이것도 식음료가 100만이든 나머지가 150만이 안 되니까 나머지가 1.5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식음료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틀린 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은 내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이다. 외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이 이거고 내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이 이건데 이 전체 합의 20% 이상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는 일단 다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일단 다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그러니까 이 외국인 대상이 내국인 대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물은 거니까 분모가 중요하죠. 분모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쇼핑업과 식음료업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이 큰 애에서 일단 20%를 차지한지 확인을 하고 뭐 넘거나 안 되거나 했을 때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줄지를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덩치가 큰 얘네들에서 3, 2, 8, 7, 9, 9, 1, 2로 이렇게 봤을 때 얘는 3이라고 30%가 아니라 단위상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보여야 되는 거고 얘는 더 작아요. 뭐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평균적으로 20%를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제 나머지들은 기껏해야 나머지 뭐 10% 좀 넘고 하고 이 비중도 이렇게 적게 차지하는데 이렇게 크게 차지하는 애에서 20%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20%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너무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생각해봐도 돼요. 이 100만 하나에만 따져도 이걸 다 더해서 집어넣어도 20%가 될 리가 없어요. 100만의 20%는 20만이어야 되는데 이 자릿수에서 200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콤마 앞에서 이 콤마 앞에서 지금 200이 될 리가 없잖아요.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다. 당연히 안 된 거다. 제가 보기에 이건 함정으로 낚시를 하려고 된 것 같기도 하고 싶어요. 이거를 30%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넘어가 볼게요. 4번 내국인 대상 매출액과 외국인 대상 매출액의 차이가 가장 큰 업종은 쇼핑업이다. 매출액과 내국인 대상 매출액과 차이.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가장 큰 업종이 쇼핑업인가? 쇼핑업이 그 차이가 제일 큰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쇼핑업을 물었으니까 쇼핑업을 기준으로 봐야 되고 이쪽 내국인 이쪽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식음료업 말고는 비교 대상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급력과 비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두 개를 빼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이거의 차이, 외국인 대상의 차이, 내국인 대상의 차이를 비교해서 구한다. 외국인 대상 콤마 앞에서 이렇게 23 정도 커졌는데 이건 콤마 앞에서 그렇게 안 커졌죠. 6 정도밖에 안 커졌죠. 그래서 이 차이가 쇼핑업이 시급력보다 차이가 더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요소가 커진 정도가 더 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쇼핑업이 제일 크지 않고 더 작은 거죠. 시급력보다 작다. 그래서 4번 선지도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답은 5번으로 나왔는데 5번 선지도 한번 풀어볼게요. 외국인 대상 전체 매출이 쇼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이 전체 중에 쇼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이건 어떻게 한다? 이게 이 수치가 나머지의 합보다 크냐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쇼핑업이 30인데 나머지는 콤마 앞에서부터 일단 더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 더해봤자 23밖에 안 되고 그래서 나머지를 다 더한다 쳐도 당연히 30이는 안 되겠죠. 그래서 50% 이상이다.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가볼게요. 7번 기억 옳은 것을 고르라고 있고 기억 보니까 대학 재학생은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1943년이 34년보다 많다. 대학 재학생은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43년이 33년보다 많다. 대학 재학생 대학이 여기 있죠.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이 43년이 33년보다 많으냐라고 물은 거죠. 보면은 많죠. 한국인 일본인도 많아요. 너무 쉽게 나오는 거죠. 단순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4번 5번은 지워주시고 니은 판단하시면 되죠. 전문학교 한국인 재학생 중에 사립 전문학교 한국인 재학생의 비중은 44년이 33년보다 크다. 전문학교 중에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 특히 한국인 중에 비중은 43년과 33년을 비교시켰는데 그 엄밀히 말하면 전문학교에서 사립의 비중, 전문학교에서 사립의 비중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전문학교라는 게 관공립, 사립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관공립 대비 사립이라는 상호비 스킬로 풀 수 있는 거죠. 관공립 대비 사립 이렇게 풀면 더 쉽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43년은 800 대비 3200으로 거의 4배인데 이건 4배 택도 없죠. 3배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43년이 33년보다 작다는 틀렸다. 이렇게 표 안에 부등호로 표시해줘도 돼요. 그 정도는 헷갈리니까 표시해주고 다시 선지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대학 예과의 경우에는 33년 대비 43년 대학 예과의 경우에는 34년 대비 44년 재학생의 증가를 한국인 일본인보다 높다. 보러 가면은 대학 예과라는 항목의 경우에는 33년 대비 이 증가율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교하는 거죠. 한국인의 증가율과 일본인의 증가율을 비교하는 거다. 편차 중심으로 보면 이거 97 대비 103만큼의 편차가 있어요. 97 대비 103. 이 일본인은 217 대비 497로 280의 편차가 있어요. 97 대비 103이 큰 거예요. 217 대비 280이 큰 거예요. 97 대비 103은 10%도 안 큰 거예요. 당연히 일본인의 증가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높다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은 3번이 되는데 유혈선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관공립 전문학교 재학생 중에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4년. 그러면 관공립 중에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이 관공립 전체 중에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 중에 비중 이걸 해도 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공립이란 전체가 한국인, 일본인으로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인 대비 한국인의 비율, 일본인 대비 한국인의 비율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 대비 한국인의 비율, 일본인 대비 한국인의 비율 이렇게 보면 되고 43년이 33년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볼까요? 이건 2224 대비 802, 1163 대비 553 몇 퍼센트다 라고 구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구조를 보세요. 그러면 얘는 분모가 반 정도인데 이 분자는 반을 훨씬 넘죠. 그래서 이쪽이 크다. 33년이 크다. 43년이 작다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읽으면은 실수를 안 하고 안 헷갈리고 풀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8번.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기억 2000년 이후 준공된 휴게소 면접단 사업의 가장 큰 휴게소는 이 휴게소이다. 2000년 이후에 준공된 애들 얘네 중에
그 면적당 사업비가 가장 큰 애들. 면적당 사업비. 이 면적당 사업비가 가장 큰 휴게소가 2이다. 2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가장 큰 것인가? 나머지 이 수치들보다 동그라미 다 칠한 게 아니라 보여주려고 그냥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가 제일 크냐로 하는 건데, 일단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 되는 거 절대 구하지 말고, 아 이거 대비 이거구나 하고 다른 걸 보려고 보니까 바로 위에 발레가 있죠. 분모가 더 작고 분자는 더 큰. 바로 틀린 게 되는 거죠. 기억은 틀렸다. 그 다음에 선지 구조상 이제 니은을 봐야 될 차례죠. 니은을 보면은 진행 방향별 휴게소 주차면수의 합은 동시의 서쪽보다 적다. 진행 방향은 이거니까 주차면수의 합은 동쪽, 서쪽 이걸 비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동쪽과 서쪽을 보면은 겹치는 게 있어요. 313, 193 이런 거 제거해주고 남은 것들끼리만 합비교를 해주면 되죠. 위에 건 5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밑에 거는 490에 145까지 더하면 아주 크겠죠. 그래서 동쪽이 서쪽보다 작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고 4번을 지워주시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 선지를 봐야 되죠. 순서상은 주차면수당 사업비인 지휴게소가 A 휴게소의 2배 이상이다. 주차면수당 사업비는 이거 지휴게소 A 휴게소로 보라는 건데 지휴게소가 A 휴게소의 2배 이상인지를 보라고 했고, 이렇게 4친연산 결합형으로 넣는 분수 비교의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풀으라고 했죠? 사업비를 2배를 해주시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적을 필요도 없고 이게 183 정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콤마 앞에서 18, 3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분수 비교 구도로 얘들을 바라보면은 이 수치들을 바라보면은 이 분모는 200, 300의 구조를 생각하면 1.5배 이상인데 14와 18은 1.5배가 절대 안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2배를 해도 얘가 작다. 2배를 해도 얘가 작기 때문에 분모가 이쪽이 훨씬 크니까 분모의 비율이 훨씬 크니까 2배를 해도 A가 작기 때문에 지휴게소가 A 휴게소의 2배 이상이다.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맞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9번 기억 면적당 이따 앞에 문제 디귿을 안 봤던 것 같아요. 디귿도 다시 한번 볼게요. 죄송해요. 디귿은 이제 풀이 가정선 넘어갔던 것 같은데 면적당 주차면수가 가장 많은 휴게소는 F 휴게소이다. 면적당 주차면수가 가장 많은 게 F라고 했으니까 문제 항목인 F를 일단 보세요. 그럼 9,000 대 144, 145 주차면수는 배율상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면적은 배율상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게 F일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후보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주차면수가 아주 큰 애들 한번 보는 거죠. 슬쩍 봐요. 근데 이거 면적이 너무 커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후보가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 면적당 서식 종수가 가장 많은 섬이 면적당 토속 종수도 가장 많다. 면적당 서식 종수가 뭐지? 하고 보니까 이 수치들이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수치의 뜻이 뭘까 하고 각주 제목 보려고 각주를 보니까 각주 안에 가로의 수치는 서식종, 토속종수, 면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면적당 서식종수라고 하면은 면적당 서식종수 이렇게 세 번째 대비 첫 번째 거 Z 대비 X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은 섬 이렇게 해서 이게 값이 많다고 쫄지 마세요. 많은 비교를 해야 될 때는 뭐랄까 비교는 생각보다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봅시다. F를 보면은 F부터 보면은 18 대비 108 이렇게 커요. 일단 크다. 몇 배나 된다. 한 6배 되죠. 딱 6배죠. 6배 이렇게 크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 일단 대충 보세요. 작아요. 얘도 뭐 1, 2 정도밖에 안 되고 얘도 작고 얘도 작고 얘도 작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면적당 소식종수가 가장 많은 섬은 그냥 딱 F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F가 면적당 토속종수도 가장 많으냐 F가 이거 대비 이것도 이거 대비 이것도 가장 많으냐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18 대비 33은 2배 조금 안 되는데 나머지 애들을 보면 이건 택도 없고 택도 없고 1도 안 되고 택도 없고 택도 없고 그렇구나 그래서 기억도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 4, 5 지우고 침착하게 니은 가면 됩니다. 면적당 토속종수가 가장 적은 섬은 서식정당 토속종수도 가장 적다. 면적당 토속종수가 가장 적은 섬은 면적당 토속종수 Z 대비 Y 이게 가장 적은 섬은 볼게요.
이게 가장 적은 섬, 이거 대비 이거 대비 이것들이 가장 적은 섬을 묻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가볍게 보면은 슬쩍 봐요. 누가 제일 작을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랑 이런 거 비교가 헷갈린다고 막 생각하고 있지 말고, 일단 압도적으로 작은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있죠, 압도적으로 작은 애가. 면적 수치가 너무 커서 이건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작은 애를 찾았으면은 쉽게 해결이 되죠. 이제 가장 작은 섬이, 면적당 토종수가 가장 작은 섬은 B 이렇게 되는 건데, B가 서식종당 토속종수도 가장 적은지, 이거 대비 X 대비 Y도 가장 적은지. X 대비 Y는 그 기울기기도 해요. 기울기기도 하기 때문에 B가 기울기도 가장 작은지라고 생각하면 기울기가 가장 작을까요? 그래서 이제 서식종당 토속종수니까 좀 애매하긴 해요. 기울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제일 작진 않고 A가 더 작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A랑 비교를 한번 해주는 거죠. 그래서 X 대비 Y 이렇게 보면은 분모는 크고 분자도 크다. 근데 분모가 큰 정도가 훨씬 크죠. 그래서 A가 더 작을 것이다. 틀렸죠. 얘는 틀렸고,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디귿 리을 선지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뭐 스스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 볼게요. 10번 옳은 것을 고르라고 있고, 기억. 동일한 면적에 대한 면적 직불금은 비지능 지역 논이 비지능 지역 밭보다 많다.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이라고 했으면은 면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 면적들이 지금 뭐 6헥타르를 넘어가는 정도면은 이게 가중평균으로 구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2헥타르 아니면은 얘네들이 동일한 면적이 되는 거고. 그런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는 모든 면적 단위에서 이렇게 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선지다. 그래서 이게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면적이 2헥타르로 갔더라도 면적 직불금은 비지역 지역농가 각이 각각 1헥타르인 경우가,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랑 이게 각각 1씩 있는 경우가 이거 두 개가 2개 있는 경우보다 많다. 2헥타르 1헥타르 얘기라고 했으니까 이쪽 구간이 적용되는 거고, 얘네가 각각 하나 있는 거보다 얘네가 2개 있는 게 많다. 당연한 거죠. 둘 다 작은데 200보다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각각 1헥타르인 경우가 2헥타르인 경우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이건 틀렸다. 그래서 리을만 보면 되는 상황이죠. 근데 뭐 풀기 위해서는 디귿도, 공부를 위해서는 디귿도 봐야 되니까 디귿도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지능지역 논밭, 지능지역 이거 세 개가 각각 10헥타르인 총면적 30헥타르의 면적 지평은 4,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10, 이것도 10, 이것도 10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능지역 논밭 같은 경우에는 이 10헥타르의 면적이 0에서 2, 2까지, 그리고 6까지, 그리고 10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205가 적용될 거고, 197이 적용될 거고, 189가 적용될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2헥타르, 이건 4헥타르, 이건 4헥타르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가중평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30헥타르의 면적 직불금 4,500만 원이다가 아니라 이걸 번역해서 1헥타르당 150만 원이다. 둘이 나누면 되니까 30헥타르에 4,500만 원이면 1헥타르에 1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각각 10개씩 했을 때 평균이 이것들의 평균이 150이 될 것이냐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순 평균이 아니라 이걸 10 하는데 이 수치는 이만큼만 적용이 되고, 이 위의 수치는 이만큼만 적용이 되고, 밑에 것들은 4씩 적용이 되니까 가중평균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걸 층을 분리해서 보세요. 이 위의 층 이렇게, 그리고 아래층 이렇게 층을 분리해서 보시면은 이 위의 층은 평균이 150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넘죠. 이거 세 개 수치 평균 내면은 150, 이거 150이 16밖에 안 부족한데 너무 넘치잖아요. 당연히 넘는 거고, 그리고 밑에 애들은 150이 넘겠어요, 안 넘겠어요? 150이 넘는 게 4개예요. 안 되는 거 2개밖에 없어요. 넘는 것들로 얘네들을 채워주고도 남죠. 넘는 거 4개로. 그래서 아래도 150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짜리가 적용된데도 150이 넘고 4짜리가 적용된데도 150이 넘으니까 얘네 둘을 어떻게 가중평균 하더라도 150이 넘게 되는 거다. 2짜리 팀, 4짜리 팀끼리의 대결인데 각 팀이 전부 다 부분값이 150을 넘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리을 비지능 지역 논 5헥타르와 밭 5헥타르의 면적 지불금 차이는 250만 원 이상이다. 이걸 보면은 5헥타르 5헥타르라고 했으니까 2대 3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비지능 지역 논이랑 밭이랑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5헥타르 안에서 이게 2헥타르 3헥타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니까 2헥타르 3헥타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니까 1헥타르당 차이가 50만 원 이상인지 디귿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럼 어떻게 푸냐면 이거 두 개 사이에서 가중 2대 3의 가중치로 가중평균된 결과와 이것도 2대 3으로 가중평균된 결과의 차이가 50 이상이 날지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거는 그 가중평균 값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고 얘는 170이 넘지만 얘도 120이 넘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일단 대충 봤거든요. 왜냐면 이쪽이 170을 넘는데 이쪽은 150, 120이 안 되면 그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50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봤는데 그렇게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계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계산한다? 이쪽은 차이가 44 차인데 여기는 가중치 2가 적용된 거지. 그리고 이쪽은 차이가 53 차인데 여기는 가중치 3이 적용된 거야. 한마디로 2 곱하기 44 더하기 3 곱하기 53이 250 이상인지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뭐 식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바로 생각을 하냐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250이 넘는지만 보면 되니까 250이 넘는지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이 밑에 거는 세 개니까 150을 넘죠. 그 위에 거는 그 100을 넘겠느냐 이렇게 먼저 보면은 이걸 150 얼마나 159잖아. 근데 밑에 위에 건 88이니까 150하고도 9만큼 나오는데 위에서는 100 150 더하기 100이 예쁜 250이니까 그걸 비교한다는 느낌으로 봤어요 저는. 150에 9만큼 넘치는데 위에서는 100 대비 88이면 12만큼 모자랄까 모자라는 정도가 더 큰 거죠. 이건 틀렸다.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계산하셔도 돼요. 88 더하기 159라고.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2번이 된다. 자 10번까지 했습니다.